만경강 유역 하천 유지용수 최적 공급 방안 마련 최종 보고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개요, 과업 수행 내용, 결론 순입니다. 먼저 연구 개요 부분입니다. 만경강 유역은 어우보 대간선을 통해서 농업용수가 공급되고요. 또 하류부에서는 또 서포 나포 저수지 양수장에서 농업용수 공급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유지용수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경강에 관련되어 있는 수자원 시설들에 대한 공급 능력 평가와 또 농업 쪽으로 재이용되거나 또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량에 따른 회기 수량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하천 유지용수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업 범위는 만경강 유역 1원이고요. 3개년에 걸쳐서 수행되었습니다. 과업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경강 수계 농업 수문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개통도를 구축하는 게 있고요. 소역별 수문 자료 조사, 또한 하천 유주량, 방류량, 계획 배분량, 방류 계획 등의 조사가 있습니다. 하천 유지용수 회기 수량 및 실태 조사 부분입니다. 여기는 모니터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량 수치를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또한 오염원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천 유지용수 회기 수량 공급 현황 분석하고요. 하천 공급 기여도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자료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수지 용수 공급 능력 현황 평가 및 모델링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회기율 정량화 모델 및 수질 모델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 또는 배수 구간별로 회기 기술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 회기수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 공급 능력 및 물수지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 유지용수 관리 개선 방안 제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수지 최적 운영 방안 또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추진 목표 부분입니다. 일단 목표는 회기율 정량화 모델 구축 부분입니다. 기존의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회기를 고려하지 않아서 유역의 물순환 현상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에서 회기율 정량화를 위한 어떤 단위 유역을 선정하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농업용수 공급량 및 회기율을 반영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만경대교 기점에 만경강의 전체 유역에 대한 농용지 면적, 농수 회기량, 공급량, 회기율을 반영한 유량 수질 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존의 회기율 산정은 필지 단위 회기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유역 단위로 확장하는 거고요. 유역 단위에서 회기율을 산정한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만경강 유역 전체로 확장 전이시키는 방법으로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 방안 마련입니다. 문제점은 기존에는 회기율이 고려되지 않았죠. 즉 농업용수가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아서 하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기율 정량화 모델을 적용해서 하천 유지용수 공급 방안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게 본 과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기율 반영을 통해서 구축된 모델, 데이터의 저수지의 저수율 등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고려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방안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기별 하천유지용수 활용 가능량을 제시하는 게 본 과업의 목적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본 과제는 물과환경과 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회기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부분하고 그리고 수질 모델 부분은 물과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수행 내용 부분입니다. 1차년도 중간보고 2차년도 중간보고에서 많은 자문위원과 그 다음에 유역청 그리고 홍수통제소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목표 및 추진 재개 부분입니다. 연구 목표는 두 가지로 뚜렷합니다. 회기율을 정량화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천 유지용수 최적 공급 방안을 마련합니다. 1차 년도에
만경강 수계 현황 및 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개통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유량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요. 1차 년도에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해서 하천 유지용수 및 회기 수량 또 모델 구축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또 3차 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도를 개선한 이후에 하천 유지용수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목표 및 추진체계 추진 일정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유역 기초 조사 부분입니다. 만경강의 유역 면적은 1569제곱킬로미터고요. 새만금 면적이 67.1%입니다. 국가하천이 3개가 있고요. 지방하천이 66개, 총 69개의 법정하천이 있습니다. 유역은 굉장히 복잡한 농업용수 이용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만금 유역 전체에 대한 용수 공급 현황이 있는데요. 만경강 위주로 보면은 용담댐에서 방류가 거의 한 9.18cms 최근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이 물에 한 5cms 정도를 고산 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전주권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댐에서 대하저수지에서 방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천에서도 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물이 내려오다가 어우보에서 일부를 취입해서 요 지금 대간선을 통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에서는 나포 양수장 그리고 서포 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해서 만경강 또는 동진강의 일부 유역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현황 부분입니다. 만경강 유역에는 대하경천 이외에 총 423개소 굉장히 많은 저수지가 있고요. 또 200만 톤 이상 저수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대하경천은 그보다 큰 거고요. 연간 한 1억 2천만 톤 정도를 만경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5, 6, 7, 8, 9에 많은 양의 용수들을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하경천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유량 부분이고요. 연별로 이런 특징들, 연별로 기상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고요. 용담댐 용수 공급은 대부분 목적이 생활용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의 큰 편차가 크지 않는데, 서포와 나포 양수장은 농업용수 공급이기 때문에 영농 기간에 대부분의 용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주요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개통도입니다. 지금 경천 대하에서 여기 동상도 상류에 있죠. 여기서 공급되는 게 이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공급되는 거고, 대간선에서 공급되는 부분들이 빨간색, 그 다음에 나포에서 나오는 게 하늘색, 그 다음에 서포에서 공급되는 게 초록색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지점 선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체 권역들을 한 5개로 나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농업용수 공급 방안,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익산시 남동권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남동권역이 이 현장 여건, 농업용수 공급 라인 등을 검토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완벽한 모니터링 사이트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적었습니다. 필지단위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목촌포천 유역에 19개 필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식 유량계 3개를 설치해서 연속 유량 측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부분에 여기 측정을 하고요. 유출되는 부분에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수되는 부분, 배수 라인에는 한 곳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전포천의 유입 공급 라인 같은 경우는 배수 라인으로 함께 쓰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것들이 일부 논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퇴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뒤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했습니다. 유역단위 모니터링 조사 지점입니다. 유역단위 모니터링은 본 과업의 과제비로 사용된 게 아니고요. R&D 과제, 물순환 DNA 및 가문 대응 능력 모니터링 평가 예측 플랫폼 구축이라는 과제에서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역 단위로 보면 여기 지금 대간선인데요. 대간선에서 측정하는 게 D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표시했고요. 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간선으로 유입되는 유역이 있습니다. 그 유역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했고요. 유량에 대한 변동이 있는 부분들에 이렇게 각자 모니터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물수지를 분석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총 5개 모니터링 지점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지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각자 전경입니다. 필지 단위 모니터링 기반 물수지 분석입니다. 물수지 분석에는 유입량에서 배수량을 뺀 게 전체적인 논의 물수지라고 봤고요. 이 안에는 증발산량, 그리고 강수량, 침투량, 조류변화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3년, 24년에 대한 물수지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계측된 결과로 정리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회기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회기율은 신속 회기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 회기율이 있습니다. 일단 공급량은 유입량, 관계량이겠죠. 그 다음에 강수량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침투된 거 제외하고 더 많은 물량이 오면 물보를 통해서 나가는 양이 있는데 요것들을 계측했습니다. 요거를 신속 회기 수량이라고 했고요. 침투되고 난 부분들이 중간 유출, 기체하수 유출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지연 회기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한 결과 3년의 모니터링 평균이 63%가 나왔고요. 신속 회기율은 44.3%, 지연 회기율은 19.0%입니다. 저희는 신속 회기율이 좀 더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역의 상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 영수가 좀 풍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역 단위 모니터링 기반 회기율입니다. 유역 단위에 저희가 모니터링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유역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구축된 모델은 디왓 모델입니다. 디왓 모델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회기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유역 단위 모니터링 기반 회기율 산정 부분들은 강우에 의한 신속 및 지연 회기 수량을 별도로 계산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한 결과 부분입니다. 14년부터 24년까지 신속 회기율이 35.2%, 지연 회기율이 36.2%, 총 71.4%의 회기율을 얻었습니다. 연도별로 유입량이나 강우량의 차이에 의해서 많은 차이들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역 단위 모니터링 기반 회기율 산정 결과 부분인데요. 이 파란색이 신속 회기율, 붉은색이 지연 회기율, 노란색이 회기율의 총 합입니다. 오른쪽은 신속 회기 토탈에 대한 박스 플랫이고요. 이 박스 플랫은 연도별로 편차를 알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또한 D1 모델을 이용해서 유역 단위의 회기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강경대교 상류 부분의 유역 단위 회기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정량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유역 분할, 토지 비옥도, 토양도, 동사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이외에 많은 기상대의 강수량, 또 댐 방류량, 환경기초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용수 공급 부분들은 용담댐, 서포, 나포, 어우포, 고산정수, 취수장, 환경기초시설 방류량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건보정을 실시를 했고요.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건보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우보, 전주천 미산교, 익산시의 만경교, 삼례교 이렇게 보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 모델을 구축했고요. HSPF 모델은 일체택해서 사용했습니다. 디와서 유량과 HSPF 유량은 동일하게 재현대로 보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정한 결과입니다. 유형내 수질 보정 결과인데요. 본류 부분입니다. 삼내지점 수질 보검정, 만경대교 지점의 수질 보검정, 목적포천 지점의 수질 보검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배류구세 형태를 보였고요. 만경대교에서 TN 값이 9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천도 보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주천 지점의 수질 보검정 결과, 익산천, 김제 지점에 대한 수질 보검정 결과들을 보검정을 실시를 한 결과이고 대부분 굿에서 베리굿 상태를 보였습니다. 회기율 산정 부분입니다. 지금 만경대교 기준으로 해서 회기율을 산정을 했고요. 만경대교 산정한 부분들은 테스트베드 목천, 포천의 유역 단위 모니터링한 지점에서 산정된 외계 변수를 전 유역에 확장 전이해서 회계 기술을 산정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구축된 모델 스케매틱입니다.
그래서 전체 확장을 해서 검토한 결과 신속이 18.5, 지연이 43.0, 총 61.9%의 회귀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아까랑 같은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회귀 수량이 반영된 부분들을 HSPF 유형 모델로 물질 수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전포천 11개년 평균, 목전포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물질 수치를 분석을 했고요. 지연 회귀 수량, 신속 회귀 수량을 포함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이건 만경대기 기준으로 11개년 평균, 만경대기 2024년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천 유지 유량 개선을 위한 저수 최적 운영 방안 수립 부분입니다. 대하경천 저수지에 대한 저수량, 강수량, 저수량, 저수율 현황 분석들을 실시를 했고요.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연 강수량에 대한 순위들하고 평균 대비 얼마 차이가 나는지, 또 관계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래프인데요. 요 짙은 파란색이 경천 저수지의 수위 변화, 그 다음에 대하 저수지의 수위 변화는 하늘색 부분이고요. 평균 저수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요 2013년부터 18년까지는 약간 저수량이 좀 적게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좀 높게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이용 가능량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저수지별 평균 저수량 부분이고요. 대하, 경천 저수지 합친 저수량에 대한 거고 저수율입니다. 마찬가지 저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계기, 비관계기로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경천 대하 저수지에 대한 저수량 방류량에 대한 모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좀 높을 때는 방류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80% 이상의 저수율을 보일 때는 방류량을 30% 증가시키고 50에서 80% 미만에서는 20%, 30에서 50%는 10%를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를 넣었는데 이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대하저수지에 대한 방류량에 대한 모의 부분이고요. 각 연도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천저수지에 대한 저류량 변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류량 부분인데요. 대하저수지에서 방류되는 부분인데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실제 방류량이었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류량을 계산해서 집어넣은 방류량 그림입니다. 연도별로 좀 다른데 매해 아까 유사한 그런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방류량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건 경천저수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했더니 유량 증가들이 있었습니다. 유량 증가를 통해서 출개선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만경대교 지점으로 BOD가 0.27% 개선이 됐습니다. 0.27%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새만금 2단계 술개선 종합대책 평가에서 보면 사업비 100억당 BOD 삭감률 요만큼의 저감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환산해 보면 약 17.9억 원의 연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매년 17.9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운영만 좀 개선했을 때 실개선 효과를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의 요약 부분입니다. 만경항유역 물수지 현황 조사 부분입니다. 요거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수지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대하저수지에서 나온 물, 용담댐에 대해서 나온 유량, 여기에 전기간, 관계기, 형천저수지가 또 합류하게 되고요. 어우보에서 취입하게 됩니다. 요 구간 본류에는 오성교라든지 용봉교, 그 다음에 하리교, 삼례교, 그 다음에 전주천하고 소양천이 합류하게 되고요. 익산천이 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역에 대한 물수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지다리 모니터링 기반 회계율 산정 부분입니다. 목전포천 필지다리 모니터링 기반의 3년 평균은 63.3%입니다. 그리고 기존 회계율과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유역 단위 모니터링 기반 회귀율 부분입니다. 목적 버전 유역의 평균 회귀율은 72.4%를 나타냈고요. 만경강 본류 만경대교 지점의 평균 회귀율은 66.9%로 평가되었습니다. 회기 수량을 고려한 하천 유지 용수 관리 개선 방안 제시 부분입니다. 유역 수문 모델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지역의 회기 수량을 산정을 했고요. 모델링을 통해서 저수지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저수지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하고 시나리오를 돌려서 추가적인 방류가 있었을 때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천 유지용수의 적정 공급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고 저수지 운영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용수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호에 따른 하천 유지유량 증가 평가 부분입니다. 대천 지점 여기 삼례교죠. 여기 삼례교에서는 2015년도에 4.01cm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 산정 기준 수질이었습니다. 고시 지점이 2015년도 기준 그때 당시 확보량이 0cm다. 향후 확보 필요량이 4.01cm를 온전히 다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4년까지 3예고 지점의 모니터링 값, 홍수통제에서 모니터링 값을 이용해서 유량을 검토해본 결과 하천 유지유량 이하로 발생하는 건 총 56일 발생을 했습니다. 최소 감축값은 4.27cm로 하천 유지유량 대비 1.54cm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대하경천의 합산 방류량은 1최대가 1.34cm고요. 일평균이 0.22cm입니다. 이때 만경대교 지점의 수질 개선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삼례교 지점의 하천 유지유량 이하 시의 평균 유량이 3.62cm로 약 0.39cm가 부족합니다. 즉 대하경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하천 유지량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용수지 저수지 방류량 증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확한 양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경강 유역의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용도댐 등 추가 유역 외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